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자동차 내년 이스라엘서 수소트럭 시험, 유럽의 트럭 규제 강화, 한국 수소트럭 수출길 탄력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현대자동차 내년 이스라엘서 수소트럭 시험, 유럽의 트럭 규제 강화, 한국 수소트럭 수출길 탄력. 이 배경으로는 이제는 수소 경제로입니다. 이것은 렌더링한 그림인데요. 현대에서 제공했던 것을 렌더링했던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 트럭 시험을 이스라엘에서 진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제지 칼칼리스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4일날 현대차 고위 대표단이 수소 전기 트럭 시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총리실 관료들을 만났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듯 현대차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사해 지역이 날씨가 덥고 북부 갈릴리 지방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가파르기 때문에 시험 운행하기 좋은 지형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현대 자동차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기술력을 또 융합시켜서 더 좋은 차를 만들려고 그런 기술력을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젤 트럭의 입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형 디젤 트럭에 주행세를 부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트럭에 대해서 운행 제한 지역을 두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이 수소 및 전기 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의 수요 확대에 많이 기대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디젤 트럭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그 배경을 또 상쇄를 시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그 유럽의 환경 규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보통 그 모든 규제는 유럽식을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럽의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에 곧 접목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갖게 돼서 이제는 디젤에서 이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 전기 트럭과 기존 전기 트럭에 대해서 이제 비교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상용차로 활용성은 수소차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더 효율적인 이유를 알아보면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데 제한이 있어서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의 높은 에너지 저장 밀도 대비 전력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더 힘이 세요. 전기차보다. 그리고 더 멀리도 갈 수 있는데 전기차는 가다가 중간에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약점이 있죠. 결국은 트럭 같은 경우는 전지 트럭은 짧은 거리는 가능하지만 긴 거리는 좀 힘들다. 그리고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수소의 밀도를 더 고농도 밀도를 만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먼 거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상용차의 특성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용량 확대에 대한 제한이 있는 전기 트럭은 활용성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은 완전히 안 됩니다. 수소 트럭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트럭 시장에서는 전기 배터리 모델보다 수소차가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런 예측이 나올 때 이제 현대차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넥소의 양산으로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승용차에 치우쳤던 시장을 확대하고 상용차 수출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럭도 만들면서 그 트럭을 그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 이스라엘로 지금 가져간다고 지금 아까 금방도 얘기 드렸는데 그것까지만 다 되면 모든 게 다 완비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친환경 상용차 시장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인 EU와 미국 등이 최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2000년도부터 화물차에 대해서 주행세를 부과했고 주요 도시에서는 유해가스 배출 차량의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유럽의 수소차 보급이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유럽 주요 국가 같은 경우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매 보조금 및 충전소 구축 비용 분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 주행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수소 전기, 배터리 전기 트럭 주행세는 면제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소 전기 아니면 배터리 전기 트럭으로 다 가버리겠죠. 그렇게 돼서 더욱더 청정한 스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 40톤 이상의 유로6 대형 디젤 트럭이 연간 10만 킬로를 만약 주행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약 8천만에서 9천만 원에 달하는 도로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차량의 연료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주행세와 각종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해 물류업체들이 지금 점점 고심이 깊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수소트럭 오르겠죠. 그래서 한국의 수소트럭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연구원인 구영모 전기동력시스템연구센터 선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소트럭은 비싸긴 하다. 그런데 주행세, 특히 유럽의 주행세 부담을 고려하면 5년 정도면 가격 차이를 메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행기간이 쌓인 도로세가 차 가격 차이를 보존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은 아주 충분하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이 수소 상용차 개발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수소 상용차죠. 그렇게 되면 수소 전기 트럭보다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도 수소 상용차 개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유럽 공약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2019년도 8월 지난달이죠. 스위스 수소에너지 기업 H2에너지, 이 밑에는 H2E라고 말하겠습니다. H2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약을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합작했던 그 H2에너지, H2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공급 솔루션,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소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에 대한 플랜을 한번 보면 현대차는 합작법인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총 1600대 규모의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합작법인이 그 수소 전기 트럭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플랜을 한번 보면 스위스 수소 모빌리티 협회를 통해서 스위스 지역의 다양한 대형 상용차 수요처에 현대차의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리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얼마 받고 월 단위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 수소 자동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다음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경 상용차 시장을 일단은 공략한 후에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수소차의 충전 부품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업체와도 지금 손을 잡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에어리퀴드 산업용 가스 회사죠. 넬 수소 충전 설비 회사입니다. 니콜라 수소 전기 트럭 생산 업체고요. 쉘 에너지 석유화학 그룹 그리고 도요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및 양해각서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컨소시엄 및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상용 수소차의 대용량 고압 충전 표준 부품 개발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상용 수소차는 승용 부품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충전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어느 충전소에나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 부품의 개발과 표준화가 지금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중구난방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 표준화로 세계에 공용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컨소시엄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수소 승용차의 보증 수명은 10년으로 양산 차량과 지금 동등하거든요. 그런데 상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연료 존지 등의 내구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글로벌 수소 상용차 시장에서 내구성 등 기준을 맞추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 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적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다 적용을 해보자 라고 선두주자로 이제 나서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이번에 MOU를 맺고 기술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소 상용차의 의의를 한번 보면 새로운 수출 시장이죠. 수소차는 높은 에너지 저장 밀도와 상용 차량 부분에서 전기차 대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이제 수소 상용차가 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현재 한국은 승용차 위주의 수출을 했던 나라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차종별 수출 현황을 한번 보면 전체 수출 244만 9,651대 중 95.6%가 승용차 234만 2,292대입니다. 상용차는 전체 수출의 4.4%밖에 안 되는데 10만 7,359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차 같은 경우는 366만 1,730대인데 이들 중 64%가 수출에 들어갔는데, 상용차 같은 경우는 36만 7,104대를 만들었는데 29.3%만 수출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용차를 더 많이 수출해야 되고, 상용차를 더 많이 수출하면 그 이득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4톤 이상 트럭 수출량은 연간 4,000에서 5,000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수소 트럭 계약의 의의가 굉장히 깊은데요. 구영모 선임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트럭 수출량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가 스위스에 총 1,600대 규모의 수소 트럭을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용 트럭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보다 수소 트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일조를 해서 이제 MOU를 맺으면서 정식적인 그 폼을 만들면 그 폼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 나갈 수 있고, 충전하는 방식도 똑같이 만들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다른 나라에 수출을 돼도 그 폼대로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그 똑같은 폼으로 수소를 충전하고 똑같은 그 모양으로 충전기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같은 폼으로 만들고 같은 것으로 개발을 지금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 선두주자로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수소트럭 시험을 하는데 이것도 잘 돼서 더욱더 수소트럭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